국회의원들이 이달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말뿐에 그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지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뒤늦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속 시신과 증거물의 입수 시점을 추정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무더위에 강한 채소 품종을 개발해 올 가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 보고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니 이달 들어선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보고 때 경기도 동북부 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노골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경기도 고양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울 양재와 우면에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 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한술 더 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폐지되면 공장과 대학의 수도권 신설은 물론 비수도권의 기존 기업과 대학들이 잇따라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분석 결과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북의 생산액이 1조 9천억 원이 줄어들 걸로 예측됐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법률안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시도지사 모임 때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자치단체와 연합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지만 수도권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마주보는 열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서남대 의대 폐과와 전남 광양항의 물동량 몰아주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서남대 이해재단이 구성원과 합의도 없이 대학 자산을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은 교비 횡령과 같다며 이해재단의 자구 계획안 반려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또한 외국 선박의 운항을 금지한 카보타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남 광양항만 예외로 인정하면 물동량이 광양항으로 쏠려 다른 항만이 고사 위기에 몰린다며 카보타지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대전 광역시 경상북도 등 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동서 삼축 고속도로와 전주 김천 전철건설,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 등 3개 사업을 비롯한 14개 사업을 사회기반시설 확충 과제로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 4개 사업을 상생발전 과제로 정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수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으로 적지 않은 마을이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뒤늦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18가구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전주시가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매립장 주변 21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유도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겁니다. 마을 대표는 협의체 위원장이 특정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 제공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매립장 위원장이 A 업체, B 업체 두 개를 갖고 와서 A 업체로 해달라고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돈 한 14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체 위원장은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을에서 업체 선정이 힘들다고 해서 3개 업체를 추천해 준 적은 있어도 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나는 여기 업체하고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3곳 중에 아무 곳이나 선정해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돈 뭐 140만 원 얘기도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속에 검찰은 전체 주민 수건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년간 쓰레기 매립장 주변 6개 마을에 준 수건 사업비는 18억 원. 이 가운데 13억 원가량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쓰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전주시가 이전 공사를 계속 강행하면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반대대책위는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대책위가 제기한 소송을 거두면 주민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전북도의회 의장단에 나설 후보를 뽑았습니다. 의장 후보 투표에서는 남원의 이상현 의원이 17표를 얻어 10표에 그친 황현 의원을 따돌렸습니다. 제1부의장 후보로는 단독 출마한 조병서 의원이, 제2부의장 후보로는 17표를 얻은 강용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행자위원장의 송성환, 환복위원장 최훈열, 산경위원장 이학수, 문건위원장 한완수, 교육위원장 장명식, 운영위원장의 송지용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최종 투표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겨룰 예정이지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후보들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북도 의원 8명이 이달 말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 출마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8명이 11개 의장단을 독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장단 선거에서 질 게 뻔하지만 협치를 저버린 더민주를 심판하기 위해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장석 점거나 등원 거부 같은 구태 정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속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조금만 늦어도 부패가 심해져 부검만으론 입수 시점을 밝히긴 어렵습니다. 전북경찰이 전국 최초로 물속 시신과 증거물의 입수 시점을 추정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호수입니다. 실험대에 고정한 돼지 사체 3마리를 수심 5m 깊이에 차례로 넣습니다. 비교 관찰을 위해 옷을 입힌 한 마리는 승용차에 태워 물속에 빠뜨립니다. 차 안에는 혈흔이 묻은 흉기와 서류 등 증거물도 함께 실렸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입수 시점을 밝히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속의 시체나 증거물에 붙어 살아가는 생물의 성장 속도를 분석하면 입수 시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패가 심해 부검으로 입수 시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양 부착 생물도 나중에 세포, 단세포가 붙어서 점점점 자라면서 다세포화되고 이것들이 눈으로 보였을 때까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적이 굉장히 규칙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분석을 하면 2달간 채취한 수중 생물의 DNA는 차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로 해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실행된 바가 없는 그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앞서가는 기술이고요. 또 이런 방법을 또 차세대 넘기설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한 연구하는 것 역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바다에서 같은 실험을 한 뒤 담수와 해수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됩니다. 과거 수중 변사체의 경우에는 부패나 수중 동식물에 의해서 훼손된 경우가 많아서 참 저희가 과학 수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그 입수 시기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학술지 논문을 통해 공개할 이번 실험 결과는 수중 과학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장마철이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무척 덥죠. 이런 무더위에서는 저온성 작물인 배추와 무 같은 채소를 거의 재배할 수 없는데요. 더위에 강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에 심은 일반 배추를 살펴보니 무더위에 속이 썩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심은 새 품종은 속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알차기까지 합니다. 초록색 무와 붉은 무도 새로 개발한 품종입니다. 꽃대가 일반 품종보다 보름가량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에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들 품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온난화와 잦은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했습니다. 낮 기온이 25도를 넘기면 성장이 멈추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일반 품종과 달리 무더운 날씨에도 잘 자랍니다. 더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빨간색, 초록색, 다양한 색깔 계통도 육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암 기능성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꽃대가 늦게 올라와 20일 이상 늦게까지 수확할 수 있는 상추 또한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더운 기후에 잎끝이 갈변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삼복 하청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이 강화된 안토시아닌 발현이 좋은 추나추 적치마를 개발하였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들 새 품종을 올 가을부터 종묘회사와 농가에 보급해 채소가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오늘 전북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손실분이 보장됩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는 품목별로 기준 가격을 정한 뒤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익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광역단체로는 전북이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에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 2개 품목을 선정한 뒤 연간 100억 원 한도에서 손실을 보전하면 제값을 받는 농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즉 GM 작물 재배를 두고 농촌진흥청과 농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농촌진흥청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GM 작물 개발이 국가 차원의 시험 연구지만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GM 작물이 인근 농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는 GM 작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지역 농산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농촌진흥청의 GM 작물 연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 노인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바람 한 점 제대로 통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김남수 할머니에게 선풍기가 전달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용한 선풍기가 고장나 올 여름나기에 걱정이 컸던 김 할머니에겐 뜻밖의 선물입니다. 저기 통에 씌워놓고 좋지. 더울 때는 끄고, 참 더울 때는 켜고, 추울 때는 끄고, 좋지 뭐. 갖고는 고장난 거 못 써. 우리 아들네 집에서 저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도 싶으면 가서 고칠까 저거 하다가 말았어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여름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 200여 개가 전주 33개 지역으로 나뉘어 배달됐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선풍기 나눔은 병원을 운영하는 엄선용 씨의 기부로 가능했습니다. 무더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들의 건강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풍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행사를 좀 마련해가지고 그래도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마련하면서 저도 이제 보람과 기쁨을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 나눔에는 봉사자 60여 명도 무더위 속에서 배달의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하지만은 우리 봉사자들이 이 선풍기 배달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또 시원하게 보내시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선풍기 나눔이 독거노인들에게 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세종시에 있는 청사를 새만금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일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청사 이전 시기와 후보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 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고 새만금 해양 레저 선도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또 새만금 생태 환경 용지 조성 사업은 올 연말부터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박물관과 해양 레저 선도 사업, 생태 환경 용지 조성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4개 시군 39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 센터로 만들고 오는 2018년까지 나머지 주민센터 340여 곳을 복지 허브 센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 담당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째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 준설 공사가 오는 10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준설이 중단된 군산항 항로 입구에서 오부두까지 9km 구간을 오는 10월부터 준설을 다시 시작해 2018년까지 수심 10.5m를 확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 위탁을 이유로 군산항의 준설을 1년째 중단하면서 적정 수심을 확보를 못해 선박들이 항해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된 학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초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139개 학교 가운데 2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가 최근 94곳으로 늘려 발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유해성 분석기관의 오류와 재시험에 따른 것이라며 학교당 1억 원인 우레탄 트랙 철거 예산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